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6장의 네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RAID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RAID라는 것은요,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의 디스크처럼 사용하는 게 RAID입니다. 그래서 RAID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고, 신뢰도 향상되고, 성능 효과인데요. 개념으로 보시면 이게 디스크 하나하나씩이잖아요. 그럼 하나하나씩 원래 윈도우즈 기준으로 하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얘네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드라이브, F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쓰는 게 바로 RAID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RAID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RAID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RAID는 이 그림처럼 실제 이게 디스크예요. 디스크가 하나씩 장착돼서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장치를 쭉 케이블을 연결해서 컴퓨터에 꽂으면 이 장치가 하나의 드라이브로 보이는 게 하드웨어 RAID예요. 굉장히 좋고 안정적이긴 한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좋긴 하지만 가격이 고가고요. 소프트웨어 RAID는 하드웨어 RAID처럼은 아니지만 고가의 하드웨어 RAID와 비슷한 개념을 갖추는 게 소프트웨어 RAID고, 소프트웨어 RAID는 디스크만 준비되잖아요. 디스크만 여러 개 있으면 디스크를 묶어서 하는 개념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묶는 게 소프트웨어 RAID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VMware에서 지금 첫 번째 했던 그 첫째 시간에 설명했던 VMware 환경을 잠깐 보면요. 자, 여기에 저희가 디스크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장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카시 같은 경우는 최대 60개, 사타 같은 경우는 최대 120개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한 5개, 10개 장착을 해서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쓰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게 가능한 게 지금 소프트웨어 RAID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사실 가격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디스크만 준비되면은 하나로 묶어서 쓰는 하드웨어 RAID처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RAID입니다. 자, 그런데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개념적인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RAID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RAID 방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데, 추가로 얘네들을 조합해서 추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후반부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 RAID 방식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 요번 6장을 전반적으로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 그림을 잘 파악하도록 할게요. 자, 단순 볼륨은 지금까지 하나의 디스크를 가지고 하나만 쓰는 게 단순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볼륨 안에 디스크 하나만 넣고 쓰는 게 단순 볼륨이고,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실습 있죠? 바로 앞에 수업에서 했던 실습이 바로 단순 볼륨. 디스크 SDB 하나를 장착해서 그냥 하나로 쓰는 게 단순 볼륨이고, 얘는 RAID라고 안 부르겠죠? 자, 리니어 RAID 볼게요. 자, RAID는 여러 개의 디스크를 묶는다 그랬죠? 하나,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장치로 쓰는 게 리니어 RAID예요. 그러면 리니어 RAID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이 이 그림상에처럼 이렇게 저장돼요. 첫 번째 디스크가 다 찬 다음에 두 번째 디스크가 이렇게 차게 돼요. 자, 가장 상식적인 RAID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RAID는 여러 개의 디스크, 지금 두 개만 그렸지만 두 개 이상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디스크를 묶어서 쓸 수가 있고, 자, 하나당 제가 가정에서 디스크 하나당 1TB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리니어 RAID 이렇게 묶은 리니어 RAID는 몇 테라라 보일까요? 1테라, 2테라에서 2테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리니어 RAID고, RAID 제로를 볼게요. 이제 RAID 제로 방식은 역시 디스크 두 개를 하나로 묶는 방식이고, 얘는 리니어 RAID와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리니어 RAID나 RAID 제로가 똑같아요. 그래서 디스크가 두 개죠. 하나, 두 개니까 RAID 제로로 이렇게 묶으면 얘는 2TB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저장되는 방식이 달라요. RAID 제로 같은 경우는 얘와 얘가 동시에 저장돼요. 동시에 저장되는 얘기가, 제가 A, B, C, D를 저장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A, B, C, D가 저장되고 다 저장된 다음에 여기에 저장이 추가로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A, B, C, D면 여기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 이렇게 동시에 저장돼요. 그럼 이렇게 동시에 저장되는 의미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저장 속도가. 왜냐면 제가 A, B, C, D 글자 4글자를 한 글자당 1초씩 걸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몇 초 걸리죠? A, B, C, D를 한 곳에 저장하니까 4초가 걸리겠죠? 그리고 다 차면 다음 거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정말 하나씩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A 하나, B 하나 동시 저장돼요. A, B, C, D. 그러니까 2초 만에 저장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레이드 제로는 저장 속도가 굉장히 전략이 된다. 그래서 속도 향상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방식 중에 하나고요. 자, 레이드 1 볼게요. 레이드 1 같은 것도 역시 두 개의 디스크로 만들게 되면 레이드 1은 미러링 개념이에요. 미러링 용어 나오는데 이 미러링 용어는 개념적으로 거울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랑 동일한 데이터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A, B, C, D를 저장하면 여기에도 A, B, C, D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왜 저장을 할까요? 바로 백업 개념이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디스크는 고장 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럼 디스크가 얘가 하나가 고장 나잖아요. 뭐든지 좋아요. 하나가 고장 나면 어때요? 여기 A, B, C, D가 다 남아 있으니까 아무거나 고장 나도 데이터가 완전 무결해요. 자, 대신 레이드 1 같은 경우는 얘가 1테라 1테라로 묶었죠. 몇 테라로 보일까요? 1테라밖에 안 보이죠. 왜냐면 실제 디스크 저장은 두 번 저장하니까 절반밖에 사용을 못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만들 때는 비용이 2배로 들겠죠. 디스크 용량이 2배로 드니까 비용이 2배 비쌉니다. 얘네들보다. 자, 그래서 얘는 개념이 결함 허용을 제공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중요한 용어예요. 결함 허용이 무슨 말이냐면 결함. 하나가 고장 난다는 게 결함이거든요. 고장 나도 괜찮다. 데이터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레이드 제로 같은 경우는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 이렇게 저장돼 있죠. 그럼 하나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은 B랑 D만 남잖아요. 그럼 반은 살았나요, 데이터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전혀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1%만 덜 다운로드가 안 돼도 실제 그 파일 못 쓰거든요. 1%만 없어도 못 쓰는데 절반이 없으면 아예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 제로 같은 경우는 결함 허용이 안 돼요. 그러면 레이드 제로 같은 경우는 장점이 빨랐죠. 빠른 장점이 있지만 어떤 단점이에요? 결함 허용이 없다는 게 얘는 좀 위험해요. 어찌 보면. 디스크는 제가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다 그랬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데이터가 전부 다 날아가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레이드 제로는 만약에 디스크를 10개 가지고 만들어 볼까요? 10개로 만든다 치면은 10배로 빨라지죠. 동시에 10개가 저장되니까 10배가 빨라지는 효과는 되지만 굉장히 위험해져요. 왜냐면 10개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 전체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레이드 제로 같은 경우는 빠르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돼요. 안전성이 떨어진다 같은 말이거든요. 얘는 저장했을 때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장나면 날아가니까. 그럼 레이드 제로에는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고 혹시라도 날아가도 괜찮을 만한 데이터는 저장하는 게 더 좋겠고, 레이드 1 같은 거는 비용은 비싸지만 얘가 결함허용을 하죠. 한쪽이 고장나도 데이터가 살아있으니까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 개념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드 제로는 빠르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요. 왜냐면 1테라, 1테라 사고 2테라를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에도 추가 비용이 안 든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이드 1은 구성할 때 가격이 2배로 들죠. 하지만 장점은 역시 결함 허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을 살펴볼까요? 레이드 5 같은 경우는 결함 허용을 제공해요. 얘도 3개 중에 하나가 고장나도 돼요. 그럼 레이드 5는 조금 복잡해서요. 잠시 후에 실제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레이드 6는 레이드 5의 조금 더 개선된 형태예요. 그리고 레이드 5는 꼭 기억할 만한 게 페리티 정보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결함도 허용한다. 그러니까 고장나도 안전하다. 하나 더 기억할 거, 사용량은 n-1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크 개수 빼기 1이에요. 레이드 5를 디스크 3개로 구현하잖아요.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를 뺀 2테라를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개로 구현하면 10개 중에 하나를 뺀 9테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드 6도 요약을 해볼게요. 레이드 6는 얘는 n-2예요. 얘도 역시 결함 허용을 제공하고 중복 페리티를 사용하는데, 레이드 5 같은 경우는요, 한 개는 고장나도 괜찮지만 2개가 고장나면 역시 못 써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개 가지고 레이드 5를 구성하잖아요. 하나 고장나면 괜찮아요. 버텨요. 그렇지만 2개가 좀 고장나면 얘도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개념이 레이드 5예요. 이유가 얘는 페리티를 하나만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자, 레이드 6 볼게요. 레이드 6는 얘가 개선된 건데
페리티를 두 개 써요. 그래서 중복 페리티에서 얘는 두 개가 고장나도 버텨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개로 구성하면은 이 두 개가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두 개가 고장나도 얘는 데이터가 살아있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개로 구성하면은 두 개까지 고장난 건 버티기 때문에 레이드 6는 좀 더 신뢰성이 높은 거죠. 얘는 하나 고장내면 날아가니까 약간 불안하죠. 그럼 얘는 두 개까지는 괜찮으니까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레이드에 대한 요약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요약을 조금 더 상세하게 바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